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승리를 해서 좋긴 한데 이번에 참 다른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이겨서 좋긴 좋은데 이거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다. 국민의힘 오히려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무적인 것은 서울에서 4번 연속 계속 선거를 치다가 이번에 그것도 큰 차이로 저희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득표수 격차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뭔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거나 또 지역별 분포를 봤을 때 이 민심이 1년 전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1년 전과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그런 무서운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도 새롭게 내년 대선을 앞둬서 새로운 대권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 또 지금 야권 연대라고 해서 안철수 대표와의 또 좀 합치는 문제. 네. 또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 전 총장과의 어떤 연합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지키려는 자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추격할 때는 정말 열심히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높은 지지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마음 자체가 또 우리에게 뭔가 자칫 잘못하면 안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왔던 지도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다.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이뻐서 지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권이 워낙 민심과 어긋나는 폭정을 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다. 그러니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해라는 충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표방송 그 즈음에 또 국민에게 좀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보선 승리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떠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에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로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승리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민생을 책임질 수권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국민의 승리로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던졌는데 정화석 의원 저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 밖에 누군가와 연합해서 오로지 당을 장악하려는 일부 중진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이제 80이 넘은 네. 정말 노정객입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그 별의 순간이 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이 별의 순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김종인 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다. 예. 정말 많은 걸 바꿔놨죠. 사실은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 하면은 떠오르던 그 이미지를 상당 부분 희석시킨 부분들이 큽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계속 우리가 잘해서 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누구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이미지로만 따져도 그 외연 확장 이런 측면에서 뭐 예. 1년 동안 6번의 호남을 가고 그다음에 계속 뭐 중도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와 좀 거리를 두고 절연한 거죠. 사실상 절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이 죄송하다.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미워도 다시 한 번과 그다음에 쟤네들은 더 나쁘다. 쟤네들은 더 우리보다 더 무능하다. 이런 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걸 안 먹히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0달 동안 한 그 국민의힘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말 떠나는 겁니까? 비대위원회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 선거에 이겼지만은 위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대표를 뽑으면 그 당대표가 안철수 대표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빨리 해서 들어와서 대표 경선에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비대위원장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새 지도부 구성하는 거는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농담조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한 10개월 정도 옆에서 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지적하시면서도 아까 얘기가 경선 과정에서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것으로 당을 휘두른다든지 민생을 위한 노력 없이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도 보면은 본인이 어젠다를 던지십니다. 근데 다 시키는 게 아니라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안 따라오면 간혹 채찍질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죠. 저희 내부에서도 붙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을 겪으시면서 본인이 할 역할과 이런 정도의까지의 위치에 왔을 때 당 내부에서 스스로 이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이 내년에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본인이라고 더 남아서 남은 지도부까지 만들고 이러는 일 왜 안 하고 싶으시겠냐면은 저는 우리 당을 생각하면 본인이 그거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하고의 선거의 결과가 저희는 참 고맙습니다. 예. 이겨서 고마운 게 아니라 아, 국민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정말 교훈이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 정도 지금 털을 갈아주시고 그런 교훈을 바로 가까이서 접하면서 그동안은 못했던 스스로의 노력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정말 과거 같은 멍청한 개혁 또 멍청한 후퇴 이제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이번 선거에서 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당선됐는데 말이죠.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게 있다 없다 어떤 생각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딱히 후보 단일화 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표를 분석해 보면은 선거 직전에 정당 지지도보다도 후보 지지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예. 그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정당 지지도만큼만 지지를 해야 되는데 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정당 지지하고는 상관없이 후보를 지지했는 거고 정당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현 집권 여당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 30대 중도층을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정당의 지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반영된 득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 표상으로도 그런 거고 실제 그 이후에 캠페인 전략을 보면은 실제 야당이 현 정권을 심판했을 때 보통 우리가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펼 때는 자기의 장점을 갖고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자체로는 별로 반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장파장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민주당 쪽에 되고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터지니까 분노가 점화가 되었던 것이지 캠페인 전략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제주도 간다고요? 당분간 좀 잠깐 쉬겠다고. 그동안 너무 힘드셨다고 예. 예, 잠깐 쉬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난 자연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네. 뭐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과는 별개로 김종인 위원장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정말 뭐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당시에도 뭐 본인이 요청을 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뭐 자연이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제가 조금 더 앞에 나가서 해석하자면 뭐 내가 보자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과 과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합하게 될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럴 생각은 없겠죠? 뭔가 또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네, 저는 뭐 이번 저희 선거에서의 승리에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컸고요. 아마 정치권에서 그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뭐 일부 그냥 우스갯소리로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래서 예. 뭐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분만의 어떤 그런 위기 돌파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고 또 이렇게 시대와 어떤 그런 뭐 역사를 아우르는 그 좀 큰 안목이 있으셔서 저는 뭐 내년 대선 때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뭔가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것이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세 분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박진영 부대변인께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늘 선거 때마다 보면 말이죠. 상대당 후보, 그러니까 유력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우리도 잘못하지만 거의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늘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스스로 민주당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저 정당은 악의 세력, 우리는 선의 세력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선거에 임했던 게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촛불 집회 이후에 큰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지지층도 스스로 좀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 글쎄요, 뭐 저희가 선의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선의 세력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전신 이 정당들이 갖고 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봤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냉전적 상황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망월동에 가서 뭐 참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의 전신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재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수구 냉정과 완전하게 단절을 했는가? 그럼 전두환 노태우가의 역사성은 무엇인가? 뭐 또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역사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단절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과연 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이 큰 틀에서의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좀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 아, 저 사람도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도 참 훌륭한데 우리 후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할 게 있어요. 이런 어떤 정책 대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닌 건지. 물론 뭐 국민의힘 후보들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공격할 때는 뭐 매섭게 하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선거 때 양 정당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냉전 사고가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야 하는데 그건 민주당 시각이에요.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운동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있는 정당이냐. 사실 국민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 전부 다 포용하는 개념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6.25 때 올라가서 나라를 지켰고 산업화를 이뤘는데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느냐라는 그런 시각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세대적 역할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국민이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보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냉정적 사고에서의 어떤 반민주적 구도에서의 존재로만 보니까 대리적 구도에서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인정을 안 하게 돼. 물론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거는 뭐 진보 보수 지금 이야기할 거 없이 동일한 지금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전략은 우리나라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확실해지는 순간에 당선 소감을 밝혔었는데 그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특별히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안철수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오늘 아침 국민의당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와 치열한 경쟁을 하셨지만 타결한 이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야권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철수 후보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동 운영 중에서 좀 즉각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는 거라거나 구체화된 거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글쎄요,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안철수 대표 이제 같은 식구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당의 소속으로는 같은 식구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선거를 치른 동지로서는 같은 식구시죠. 네. 합당하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합당합니까? 합당이 될지 아니면 개별적인 입당이 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요. 합당이라는 건 본인이 그 단일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얘기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절차는 본격적으로 두 당의 실무 책임자들이 또 이제 저희도 지금 비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시고 주영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좀 새로운 지도자들께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의힘도 새로운 지도부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부에게 합당, 야권 통합.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야권 통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야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봉쇄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이 그 사석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어떤 하셨어요. 얘기입니까? 자꾸만 야권 통합 하는데 야권이라는 건 없다. 국민의 야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야심? 네,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에 반대하는 그런 반여에 대한 민심을 야심.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이제 그런 게 우려하셨던 저희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나 당권 장악을 위해서 서로 또 분열이 있으실까 봐 걱정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저희 민주당 선거에서 배운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각각 다른 생각은 있지만 저희가 다음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과거에 했던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수요일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어제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곧 원내대표 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벌어질 텐데 고만고만한 분들이 원내대표 되겠다, 당대표 되겠다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혼란 상황을 정리해줄 어른과 구심점이 없어요. 이것은 당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안에는 없어요. 외부에 있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 이분들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과정 중에서는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주도권은 외부에 있는 윤석열에게 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네. 장악하려는 것보다 딴 생각을 갖고 있는 또 그냥 저는 외부자적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저는 다시 저희가 되짚어보면 오세훈 시장
당초 후보로 거론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 자당의 후보로 선출이 되고 경선을 통해서 또 안철수 당대표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뤄내고 민주당과 싸워서 이렇게 큰 표차로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만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게 바로 내부의 자강을 도피하려고 하는 연약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낸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지금 잠룡들로 불려지는 많은 대권 후보들 어떻게 혁신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만드냐에 따라서 저는 제2의 오세훈 시장 같은 새로운 승리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런 시각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저희의 변화의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2년에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당명 바꿔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하죠. 네. 이른바 비대위원회 구성을 해서 승리를 했었죠. 그리고 2002년 지방선거가 생각이 나네요. 네. 2002년 지방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민심은 그만큼 왔다 갔다 상당히 예리하게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다. 유권자들의 눈은 늘 환하게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또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유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지? 너무 서운하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늘 나중에 정치권에서는 항상 정답이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사실 이제부터 심각한 저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년에 대선인데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내부에. 우리나라 유승민 전 의원이 들으면 되고 서운하겠어요. 물론 이제 네. 한 명은 네. 있죠. 역대 정당에서 대권 주자가 없는 야당은 사실 경쟁력을 거의 네. 옛날에 그 사례가 민한당 사례가 있었지요. 자, 두 번째는 물론 김정인 대표가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해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 자체적 역량을 지도자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안 했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뭐가면은 주도형으로 끌어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차기 대권주의자 서울시장 5번의 부시 지금 이것도 보면은 그렇게 김정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키워준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올라왔는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이 정국의 현안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힘을 그렇게 키워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도 없고 지금 여기에 그런 당의 아까 얘기했던 중심 구심점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제가 볼 때는 이 대권 주자가 좀 플랫폼 정당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사실은 우려예요 지금. 예.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도 좀 정신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뭐 박진영 부대변인이 보기에 네. 지금 국민의힘 지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저는 있는데 뭐 장성철 소장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번 이 보궐선거를 이끈 사람은 누가 뭐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김동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발판 삼아서 지지율이 아주 낮았던 오세훈 후보를 거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민의힘 내에 그 대권 주자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프로모션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외부의 대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내의 원심력이 작동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정말 정화석 의원.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대선 후보 경선이 지금 9월, 12월 대략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여당은 9월, 야당은 12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1월이죠? 9월, 12월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예정대로 갈 수 있을지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과연 9월에 할 수 있을지 이재명 경기지사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정화석 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여권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지지층이 이제 어떤 방향을 가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 보선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은 여당 내 대선 후보로는 거의 독주에 비슷한 네. 분위기가 당분간은 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 대체 불가 내지는 대안 부재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확산이 된다면 그냥 이 지금 일정대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 워낙 또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그 당내 이 일각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새로운 그러니까 제3 후보를 낸다든가 뭐 또 다른 어떤 그 좀 변화를 일으켜보자 당내 역학구도에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힘을 갖는다면 분명히 뭐 전당대회라든지 후보 선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